안녕하세요. 나베 한의원 주방의 원장입니다. 오늘의 질문 보겠습니다. 헤어라인 쥐젓 뭉쳐있는 게 이게 뭔가요? 헤어라인 쪽에 쥐젓 같은 게 있대요. 40대 초반 남자고요. 얼굴에 비립종 쥐젓 같은 게 있어요. 헤어라인에 한참 빨갛더니 처음에는요 이런 게 생겼어요. 아프거나 하진 않는데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이름이 뭔지 병명은 뭔지 치료 방법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 오른쪽 헤어라인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헤어라인에 보면 튀겨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네,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뭐가 부풀어 오른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갰대요. 이 부분이 얼굴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빨갛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갛게 피부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밥알처럼 뭐가 하나씩 좁쌀 같다 조 같다 그쵸,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뭔가요? 다음 사진을 봐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뭘까요? 비립종 쥐젓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사상사막입니다. 쥐젖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쥐젖은 어떻게 생겼죠?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접촉 부위는 더 작고요. 상태는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쥐젖은 옆에서 보면 요래요. 위에서 보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면 접촉 부위가 작고 위로 이렇게 커집니다. 버섯 같네요. 이게 보통 쥐젖이 이렇고요. 비립종은 위에서 보면 약간 나뭇잎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위에서 보면 요래요. 근데 옆에서는 접촉 면적이 거의 다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작죠. 조금 작은데 비립종도 이렇게 돼요. 접촉 면적이. 위에서 보면 약간 길쭉한 나뭇잎처럼 이렇게 되고 옆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면적이 붙어 있어요. 한번 보면 아는데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크기는 되게 작죠. 눈곱만큼의 크기입니다. 비립종과 쥐젖이 얼굴에 있는 것도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얼굴과 비슷하고 했는데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마귀는 사마귀 우리 바이러스죠. 사상이라는 거는 부산에 보면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아니고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이게 좀 멀리서 보면 실들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사상사마귀예요. 사마귀의 치료법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죠. 왜냐면 시술하기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바이러스는 결국은 태우거나 얼리는데요. 얼리는 거는 잘 죽지 않아요. 빙하 안에도 바이러스가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워서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거는 양방에서는 레이저, 한의원에서는 그 다음에 침을 달궈서 놓으면 레이저랑 똑같죠. 그럼 결국은 바이러스가 탑니다.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아까 사마귀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태운다고 하더라도 또 감염이 돼서 또 올라오겠죠. 계속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태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다시 번식하지 못하도록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할 때는 면역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조금만 약해지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얘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문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머리카락, 옷, 피부 등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바이러스가 수건을 타고 머리 감고 수건 쓰고 또 그걸 빨래를 하고 빨래를 해도 역시나 세제에 의해서 안 죽어요. 그럼 그게 말려요. 말린다고 해서 또 안 죽죠. 그 상태로 또 다른 사람이 수건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부, 가족 중에 누군가의 피부가 또 약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또 자라겠죠.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요, 얘네들이. 없어져도 또 와서 달라붙고, 없어져도 또 와서 달라붙고 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있으나 없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미용상으로도 안 좋고, 상태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침으로 태워서 없애고 자원고 등으로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바르는 자원고, 재생고 이런 게 한의원에 있어요. 우리 피부 어디에도 항상 바이러스는 있습니다. 근데 번식을 못하도록 쫓아내죠. 우리 항병 능력, 면역 물질들이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도록 한두 마리는 있을 수 있으나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쫓아냅니다. 항바이러스 능력이 떨어지면 국소 부위에 틈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그 피부 장벽 자체가 약해지면은 번식을 합니다. 바이러스니까 이걸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세포 분열은 아니죠. 그렇죠? 복제를 하긴 하죠. 족저 사마귀도 해당 부위에 항바이러스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바이러스가 번창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에도 족저에도 이 말은 어디에도 다 생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홍삼 녹여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여쭤봤었어요. 홍삼 녹여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항바이러스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답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번 자리 잡은 사마귀는 홍삼 녹여 먹는다고 헬스장 가서 헬스 열심히 한다고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다시 안 생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홍삼 녹용도 먹는 겁니다. 화침으로 없애는 방법, 레이저로 없애는 방법, 냉동으로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계속 재발 하는 게 이게 문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앨 수는 있지만 피부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없애는 게 무용지물입니다. 또 생깁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부를 강화를 같이 하면서 이 사마귀를 태워 없애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피가 아니고 표피 밑에 있는 진피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 거기에 혈관, 림프관들이 있죠. 그 밑에 있는 근육, 얘네들을 전부 다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 근육층은, 제일 밑에 있는 피하 근육층은 기저층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문질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해줘야 되고 찜질해주고 이런 게 좋죠. 그 다음에 기저층에 있는 림프관은 마사지 안마 등을 해줘서 계속 문질러줘야 되죠.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관이니까. 피하 혈관은요, 혈관은 진동, 타격, 스트레칭, 전신 운동을 통해서도 모세혈관이 튼튼해지니까 그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하층의 제 기능을 다할 때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충실해집니다. 피부 장벽이라 하는 거는 표피랑 진피 사이 요 층을 말하기도 하고 이 전체 네 가지 층을 전체를 다 말하기도 해요. 어디 읽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피부 장벽을 더 작게 이야기하면 표피층과 진피층에 기저막이 있는데요. 요거를 말하는 것도 있고 표피, 진피, 피하층, 그 다음 밑에 근육층 전체를 다 한 계통으로 보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부 재생 기능을 높여주는 여기 한약을 잘 바른다. 이것만으로 잘 안되면 어떻게 되죠? 달팽이, 재생 펩타이드, 염증 펩타이드, EGF, IGF 이런 피부 재생을 할 수 있는 기능성 물질들을 같이 도포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네이버에 천연 화장품 달팽이나 재생 펩타이드나 EGF나 IGF를 검색하면 나와요. 그걸 구매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같이 첨가해서 화장품처럼 발라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한약을 바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피부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 보호만 해줘도 피부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피부 장벽을 대신해서 피부막을 형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로션 등을 발라주긴 해야 돼요. 약효가 없더라도 자주자주 로션, 크림 등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피부가 재생이 잘 됩니다. 치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비아니온 주방의 원장이었습니다.